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자, 다음 주면 인텔 i5 및 i3 라인업의 출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바짝 다가온 출시일 만큼이나 벤치 자료나 이미지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면 다크호스가 될지도 모르는 12100과 12300의 벤치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칩팻에서 해당 내용이 유출되었고 아직 엠바고가 있음에도 내용을 보면 그냥 대놓고 리뷰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역시 대륙은 다르네요. 자, 테스트는 QS 버전의 12300과 12100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QS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보통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부르는 ES 버전은 최종 판매용 제품을 내놓기 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ES 버전은 실 버전과 테스트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QS 버전은 이 퀄리피케이션 샘플, 그러니까 자격 샘플이라고도 부르는데 QS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나뉩니다. 출시 버전과 동일하다는 쪽과 그래도 출시 버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쪽인데 QS 이후 시판 버전에서 변경점이 적용되어서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한다면 ES와 정식 버전의 그 중간쯤에 위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텔의 공식 입장은 ES나 QS나 모두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2300과 12100 모두 4코어 8스레드이며 12MB 용량의 L3 캐시도 동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에서 0.1GHz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하고요. TDP는 두 모델 모두 60W입니다. 벤치 결과 내용이 조금 많은데 간단히 살펴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싱글 코어 스코어입니다. 기존 칩팻에서 유출한 12400 및 5600X와 비교 자료를 보더라도 싱글 코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 전력 부분과 온도 비교해서 특히 온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성능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파크라이 6의 경우는 5600X보다도 높은 성능을, 그리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의 경우는 5600S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i3G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가 유출된 후 해외 쪽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굳이 12300도 필요 없다, 12100으로도 충분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5600X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반에 가까운 낮은 전력 소비량에 25도 이상 낮은 온도, 그리고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래서 12세대 핵심은 i3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유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식 리뷰를 봐야 되겠지만 정말 12세대는 i5와 i3가 진짜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유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D는 CES 2022에서 보급형 라인의 RX 6500XT 및 6400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카드를 통해서 AMD의 외장형 그래픽 카드의 막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RX 6500XT와 6400의 유출된 제품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4GB GDDR6 메모리를 탑재하고 나올 이 모델은 일단 좀 작은 메모리 용량으로 인해서 광부로 납치될 가능성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을 볼 때 어떤 가격으로 나오게 될지가 참 기대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멜 향기가 아주 진한 카더라입니다. 2022년 1분기 중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인텔의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는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만 보면 보급형 및 중급형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AMD의 플래그십 모델들과 경쟁할 제품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2년 중으로 엔비디아와 AMD 모두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상위급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양한 유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가 여기서 다양한 유출이라고 하는 건 이 유출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라는 채널에서 정말 진한 팝콘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기존에도 알려진 내용인데 인텔의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카드 다음은 이 배틀메이즈라는 그래픽카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알케미스트 이후 1년 단위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케미스트 다음이 이 배틀메이지인데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장은 이겁니다. 인텔이 아크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면서 1차적으로 노리는 건 보급형 라인과 중급기 라인이다. 인텔은 철저히 AMD가 RDNA 1부터 RDNA 2를 출시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3년 배틀메이지는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를 노릴 것이며 진정한 하이엔드 GPU를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GPU의 경우 AMD의 RDNA 3가 그렇듯 인텔도 다중 칩넷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텔의 전략은 고성능과 가격 경쟁력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팝콘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향기가 아주 진한 팝콘인데요.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튼 알케미스트가 나오는 걸 봐야지 이 팝콘이 뭐 달달한 건지 아니면 너무 튀겨서 탄맛이 강하게 나는 녀석인지 알 수 있겠죠. 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해외 기술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따뜻하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12월 20일 이후 쭉 상승세를 보이다 크리스마스 이후 4% 넘게 상승하면서 7일 기준으로 13% 가까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MD 역시 크리스마스 이후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같은 기간 15% 가까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메모리 관련 주에서 좋은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는 마이크론 역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최고가 갱신 및 $100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특히 AMD는 연초 CES 2022 관련해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항공사 주가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쪽의 인식이 커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안도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 상황을 이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랠리 기간이라는 건 올해 마지막 5거래일부터 새해 첫 2거래일의 이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기간은 대부분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록해 왔습니다. 자, 기술주들의 경우 연말에 이어가던 분위기를 연초 CES 이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스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12월 마지막 생일 축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12월에는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사연이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찌요님이 오늘 25번째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25번째, 그러니까 25살이면 군대도 다녀오셨을 것 같고 또 대학 재학 중이시면 어쩌면 복학하셨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사회생활 하신다면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겨 짚어봤는데 무엇을 하든 다 이루어지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25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초혼 새내기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36이시던데 왜 오늘 생일인 분들은 죄다 다 생일입니다 이렇게만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게 참 없어요. 일단 나이와 닉네임을 감안을 해볼 때 제가 또 넘겨 짚어 보는데 최근에 결혼하지 않으셨을까? 예,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여튼 만약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면 축하드리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새해에는 일 덜 하시고 돈 많이 버시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뽀우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19살, 이제 곧 20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좋을 때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만약 저한테 가능성이 제로지만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한 수백억의 돈이 있고 만약 그 돈을 다 잃는 조건으로 20살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저는 돈을 포기하고 20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그때인 것 같아요. 뽀우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가능성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뽀우님의 아름다운 20대를 응원하면서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자,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